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지쿱의 레드 다이아몬드 박민하입니다. 네, 오늘 제가 맡은 주제는 리더십 특강입니다. 오늘 저는 스타트 위드 Y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이 주제는요, 그 테드에서 굉장히 유명한 강의를 하셨던 그 사이먼 시넥이 최근에 한국어로 이 책이 지금 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10월달에 이게 발행이 됐다는 내용을 듣고 제가 이제 구입을 해서 이제 읽어보면서 오늘의 주제로 한번 삼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Start with Why, Why로 시작해라 이런 내용이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그 고객의 충성도. 단순 재구매 고객이 있고 정말 충성 고객이 있습니다. 단순 재구매 고객은 우리 제품을 반복해서 사주시는 분이고요. 충성 고객은 이 제품에 대한 신뢰와 사랑, 막 이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고객을 얘기합니다. 단순 재구매 고객은 예를 들어서 다른 곳에서 좀 더 저렴한 가격에 제품을 판매한다면 떠날 수도 있는 고객이죠. 하지만 충성 고객은 스펙이 더 좋더라도 아니면 가격이 더 저렴하더라도 심지어 많은 불편함을 감수하고도 떠나지 않고 꾸준한 애정과 사랑을 보내는 고객을 말합니다. 어떤 기업이나 개인이 이런 충성 고객을 많이 가지고 있다면 저절로 성공은 되는 것이겠죠. 할리 데이비슨 동호회입니다. 사실은 저는 이런 오토바이를 사람들이 왜 타는지 잘 모르겠어요. 별로 편리해 보이지도 않고요. 손을 이렇게 올리고 타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뭐 최고 속력을 내는 것도 아니고 뭐 가격이 저렴한 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이 할리 데이비슨을 타는 이 분들의 이 브랜드 충성심은요, 거의 종교적인 수준입니다. 와, 이분들은요, 막 몸에다가 평생 새기는 그 문신이 있잖아요. 이거를 할리 데이비슨 그 로고를 새기고 다니면서 너무나 자랑스러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자가 묻습니다. 이 CEO에게 이렇게 많은 충성 고객을 만들 수 있는 그 비결이 도대체 뭡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이 CEO가 하는 말이 저희는 철학을 팝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슨 오토바이를 파는 분이 철학을 판다고 합니까? 게다가 오토바이는 그저 슬쩍 끼워 넣어 파는 것 뿐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군데를 더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데요, 애플입니다. 애플은 다른 컴퓨터 회사, 다른 핸드폰 회사와 뭐가 더 다를까요? 애플의 시가총액은 우리 돈으로 약 2,500조 원입니다. 도대체 이게 어느 정도의 금액인가요? 삼성의 시가총액이 약 240조 원. 물론 이제 오를 때도 있고 내릴 때도 있기 때문에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만 우리나라에 700여 개의 이런 코스피 있는 모든 회사들을 다 합한 것의 시가총액이 약 1,500조 원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얼마나 이 애플을 사랑하고 많은 분들이 선택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부분인데요. 이분들은 아이폰을 사기 위해서 6시간을 기다리면서 이 줄을 서고 있는 그런 충성 고객들입니다. 도대체 어떤 브랜드가 무엇이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움직이게 하고 강력하게 끄는 그 힘이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서 이 사이먼 시넥은 골든 서클이라는 이론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골든 서클은 맨 끝에는 what입니다. 무엇이다 이런 뜻이죠. 그리고 가운데 how, 어떻게, 그리고 맨 중앙에 why가 있습니다. 이 what은요, 우리 제품은 어떻습니다. 특징, 이익, 사실, 지금 보이는 형상 이런 것들을 말하죠. how는
네, 이것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방법, 도구를 얘기합니다. Y는요, 근본적인 어떤 목적, 이유, 신념, 어떤 본질적 가치를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왓에서 밖에서 안으로 이렇게 사람들은 추구를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를 몸으로 비교를 하면은요, 왓은 육체에 해당합니다. 겉에 보이는 이런 바로 모습이죠. 그리고 하우는 그 육체 안에 들어있는 정신을 얘기합니다. Y는 더 깊은 곳에 있는 영혼입니다. 그 사람을 규정하는 그 본질, 그것을 얘기하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겉에서부터 안으로, 왓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사람을 움직이는 그런 영혼을 움직이는 그런 리더와 그런 조직들은요,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말과 또 그들의 어떤 선택, 또 그들의 커뮤니케이션, 이런 모든 소통들이 바로 안에서부터 밖으로 나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일반적인 그런 기업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는 훌륭한 컴퓨터를 판매합니다. 아시죠? 우리는 아름답게 디자인했고 간단히 사용할 수 있게 만들었고 편리하게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하우입니다. 여기서 보통 끝납니다. 자, 사지 않으실래요? 다른 컴퓨터 회사들이 이렇게 얘기할 동안에 애플은 좀 다르게 접근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회사들이 가격을 얘기하고 특징을 얘기할 때 애플은 뭐를 얘기를 했냐면요, 우리는 한 개인이 거대한 대기업을 이길 수 있다고 믿습니다. 애플은 모든 면에서 현실에 도전합니다. 다르게 생각하라는 가치를 믿습니다. 이게 애플의 Y입니다. 그리고 하우, 현실에 도전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우리는 아름답게 디자인하며 간단히 사용할 수 있고 편리하게 만들었습니다. 사고 싶지 않으세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Y에서 시작한 것은 당신의 창의력과 혁신성, 이것을 세상에 펼칠 수 있는 그것을 만들었습니다. 이 디바이스를 통해서 당신의 꿈으로 세상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런 메시지를 고객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 사이먼 시넥은요, 심리학적인 이유가 아니라 생리학적인 그런 입장에서 이제 증명을 해 보였습니다. 우리의 두뇌는 대뇌 피질과 두 부분의 변연계로 되어 있는데 이 대뇌 피질이 바로 왓에 해당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성, 분석, 언어를 얘기합니다. 반면에 변연계는 감정, 믿음, 충성, 그리고 행동,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바로 변연계입니다. 이 대뇌 피질에서 아무리 이성적이고 분석적으로 얘기를 해도 몸이 움직이지가 않는다는 거죠. 이 변연계에서 행동을 일궈내고 그 다음에 의사결정을 한다, 이런 얘기고요. 이 변연계에는 언어를 관장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또 아리스토텔레스도 설득의 3요소로 얘기를 했는데 같은 맥락입니다. 우리가 이성과 논리로 얘기하는 거 로고스라고 하죠. 이것으로 다른 사람을 설득할 수 있는 것은 10%다라고 말을 하죠. 그리고 더 많은 부분은 감성에 의해서, 파토스, 이거에 의해서 사람들은 설득을 당한다. 그리고 더 깊은 곳에 인격, 신뢰, 이런 것이 결국은 그 사람을 움직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라이트 형제죠. 1900년대 정말 미국에서는요, 하늘을 나는 비행기를 만드는 그런 연구가 많은 곳에서 이렇게 진행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많은 정보들도 있었고요. 이 라이트 형제가 결국은 세계 최초로 유엔 비행기를 만드는데 성공을 하죠. 그런데
그때 정말 언론의 각광을 받던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이 사무엘 피어톤스 랭리라는 사람입니다. 이 랭리는요, 하버드대에 재직을 하고 있었고요. 네, 수학과 교수였고 당시 최고의 어떤 그 항공 기술자였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운영하는 스미스소니언 협회 회원이었고요. 이 랭리가 먼저 무인 비행에 성공을 하죠. 그래서 정부에서 막대한 정부 지원금을 이 랭리에게 줍니다. 그리고 모든 언론은 이 랭리의 실험에 관심을 가졌고 연중 취재를 하고 있었고요. 정말 이분은요, 이 앤드류 카네기라든지 이런 많은 정재계 인사들과 친분이 있었고요. 환상의 이 과학적이고, 네, 그 다음에 어떤 물질적인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드림팀을 구성하게 됩니다. 이에 반해서요, 라이트 형제는요, 대학은 가본 적도 없어요. 네, 그리고 자전거 수리공이었어요. 정부에서도 지원해주지 않았고요. 아무도 이들을 관심 갖지 않았습니다. 네, 이들이 함께한 사람들 중에서 대학을 나온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어요. 그런데 1903년에 정말 전 세계 최초로 이 라이트 형제가 유인 비행에 성공을 하게 되죠. 사이먼 시넥은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랭리는 돈과 명예를 얻는 것이 목적이었다. 단지 이 비행기를 만드는 것은 돈과 명예를 얻기 위한 수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라이트 형제에게는 강력한 와이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비행기를 통해서 전 세계를 바꿀 수 있어. 새로운 미래가 다가올 거야. 이 목적을 위해서 이런 분명한 와이를 가지고 실험에 연구를 하게 된 거죠. 이 랭리가 이 비행을 하는 것이 단지 돈과 명예를 위한 수단이었다라는 그런 이유는요, 라이트 형제가 이 유인 비행에 성공을 하자 랭리는 바로 본인의 연구 프로젝트를 포기해버립니다. 네, 그리고 라이트 형제가 성공을 하게 됐죠. 정말 강력한 와이는 어떤 일을 성취하는 데 있어서 진짜 큰 힘을 갖고 있다, 이런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루돌프 아이히만을 잠깐 얘기하려고 해요. 이 사람은 유대인을 가스실에 수송을 해서 그들 600만 명을 죽이는 데 있어서 아주 혁혁한 공을 세운 총책임자 역할을 했습니다. 이제 전쟁에서 패하고 이 아이히만은 아르헨티나로 도망을 갑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정보부에서 이 아이히만을 잡아서 법정에 세웁니다. 법정에 세우고 그의 죄를 묻는데 이 아이히만은요, 자기는 무죄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자기는 명령을 받고 따랐을 뿐이다.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습니까? 물어보니까 상부의 지시대로 나는 했을 뿐인데 내가 왜 양심의 가책을 느끼냐? 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 재판을 6개월 동안 지켜보던 이스라엘의 정치 철학자 한나가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이라는 책을 내면서 그는 명백한 유죄다. 그가 유죄인 이유는 생각의 무능, 이것이 진짜 유죄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이히만은요, 그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았어요. 유태인을 모아서 수송해서 가스실로 보내는 것이 그의 임무였습니다. 네, 어떻게도 잘했어요. 철도 시간표를 잘 짜서 유태인들 도망가지 못하도록 빠짐없이 전부 다 탑승시키고요. 심지어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그 기차에다가 이 가스실을 만드는 그런 의견도 고안을 해내게 됩니다. 그런데 무엇이 빠졌나요? Y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유죄입니다. 저는 정말 이 Y가 확실한 그런 기업을 몇 개 소개하고 싶습니다. 스페인의 몬드라곤의 기적. 진짜 이렇게 그 작은 그 마을에서 시작한 이 몬드라곤이
스페인 국민들의 열광을 받게 됩니다. 정말 이 회사에 대해서, 이 협동조합에 대해서 이들의 이렇게 환호하고 열광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들이 추구하는 가치 때문입니다. 여기에 생긴 모든 이익금들이 조합원들을 더 한 명이라도 더 고용하는 데 쓰이고 있고요. 그들을 위해서 배당을 하고 있고, 사회 전반적인 교육이라든지 이런 산업 분야에 이런 비용이 쓰이고 있습니다. 지금 스페인의 세계 7위까지 성장을 했죠. 멋진 몬드라곤 협동조합입니다. 인도에 타타그룹이 있습니다. 타타그룹의 직원뿐만 아니라 국민을 그리고 세계를 감동시킨 타타그룹입니다. 인도 재계 서열 1위예요. 그뿐 아니라 사회 환원 비율도 1위입니다. 모든 어떤 의료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심지어 한 마을의 전기 공급에 아니면은 이렇게 수도 공급, 이런 것들까지 이 타타 그룹의 혜택을 받지 않는 곳이 거의 없을 지경입니다. 그런데 너무 멋지게 존경받으며 이렇게 1위로 성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세계에서, 한국에서 또 가장 Y가 확실한 기업, 그 회사가 바로 지쿱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2020년에 저희 서정훈 캡틴께서 강의를 하실 때 쓰던 PPT 자료입니다. 2020년에 한국의 대표 기업은 삼성전자지만 2040년에는 지쿱이 될 것입니다. 저는 그때 자리에 앉아서 이 강의를 들으면서 맞습니다. 이미 지쿱은 한국 1등입니다. 이 강력한 Y를 가지고 있는 이런 기업 철학 면에서 이미 지쿱은 1등이지만 2040년에 반드시 한국의 대표 기업이 될 것입니다 라고 제 마음속으로 화답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정말 이 기업가 정신, 사회 문제와 결핍을 비즈니스로 풀어나가겠다 라고 하면서 취약계층 장애인들을 돌보고 있고, 하늘에서 나에게 준 소명, 아버지가 준 사명, 그것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 우리의 서정훈 캡틴이 있습니다. 네트워커의 자긍심과 자존감, 이것을 높이기 위해서 만들어진 회사가 지쿱입니다. 사회적 가치 창출, 경제적 성과, 그리고 건강한 네트워크 유통 문화를 위해서 누구는 시작해야 되잖아요. 지쿱은 공정한 유통 문화를 전파하고 이웃과 더불어 아름다운 세상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정말 이렇게 미션이 있는 회사, 제너럴 바이오의 미션은 사회적 약자의 일자리 창출이잖아요. 사회적 약자는 제너럴 바이오에서, 그리고 다른 분들은 또 지쿱에서, 그렇죠? 우리가 지쿱에서 선한 영향력을 나누면서 우리 모두가 사회의 리더가 된다면 이 사회는 얼마나 아름다운 사회로 바뀔까요? 그리고 착한 기업가들이 성장하고 착한 기업이 성장하고, 그래서 우리 지쿠퍼들을 소셜 이노베이터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사회를 바꾸는 혁신가들입니다. 혁신가. 이 혁신 확산 곡선을 보면은요, 2.5%, 지금은 사실 지쿱에서 혁신가의 시기입니다. 대한민국의 네트워커들 1,000만 명 정도 기준했을 때 25만 명이 되기 전까지는 우리는 혁신가입니다. 혁신가는요, 앞에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좀 부딪혀야 될 파도도 많습니다. 헤쳐나가야 될 장애물도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신념을 버리지 않는다면 우리를 쫓아올 많은 수용자들이 있습니다. 빠른 수용자들 13.5%가 먼저 올 것이고, 34%의 조기 다수자가 우리 뒤를 따를 것입니다. 사람들은 스펙이 좋은 사람을 따르지 않고요, 신념이 분명한 사람, 분명한 Y를 가진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줍니다. Start with Y. Y로 시작하라. 저는 이 Y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 알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은요, Y가 가장 강력한 한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했습니다. 지금의 조일행 사장님이신데요.
그 당시에 사실 저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네. 그랬는데 조혜련 사장님은요, 결혼 조건으로 최악이었습니다. 네. 일단 나이도 많았고요. 너무 가난했어요. 집을 가봤는데 이렇게 비가 떨어지는데요, 양동이를 몇 개씩 밑에다가 받쳐놓고, 네. 아버님은 알코올 중독자였고요. 너무너무 조건에 맞지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정말로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할 때는요, 다른 사람이 오히려 what과 how가 충분했어요. 한데 제 인생을 맡길 때는 저는 why를 선택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30년 이상, 근 40년 가까이 잘 살고 있습니다. 네. 제가 우리 남편한테 종종 그런 얘기해요. 여보, 나는 다시 태어나도 나는 당신을 선택할 것 같아. 예. 이 Y는요, 웬만한 어려움을, 웬만한 장애물을 다 극복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돈 때문에 선택했다면 돈을 못 벌어오면 흔들리겠죠. 예를 들어서 미모 때문에 결혼을 했다면 더 예쁜 여자가 있으면 흔들리지 않을까요? 네. 그런데 진정 그 안에 있는 정신 깊숙이 있는 그 영혼의 Y를 보고 선택하면요,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제가 2018년 6월 달에 제 파트너가 저는 그때 애터미 사업을 열심히 하고 있었어요. 애터미에서 본부장이었고요. 로얄 리더스 클럽 멤버라고 있어요. 연봉 2억 이상. 네. 그래서 저는요, 먹고 사는 거는 평생 걱정 안 하고 살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근데 제 파트너가 직급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왜 직급을 가나? 이렇게 좋은 회사를 놔두고. 그래서 저는 직급을 알아보게 됩니다. 직급을 알아보고 직급의 정신을 보게 됐어요. 직급의 Y를 보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정말 너무나 많은 고민을 하다가 저는 직급을 선택합니다. 사실 어떤 누구도 저한테 직급하자고 말한 사람이 없어요. 직급 오라고 돈 줄 테니까 직급 와라, 이렇게 리크루팅 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제 발로 걸어서 왔어요. 제가 전화해가지고 저 가입 좀 해주세요, 저 직급할게요 라고 했습니다. 네. 제가 직급을 선택하기 바로 이제 그 전날 우리 남편한테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여보, 정말 후회하지 않을 수 있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데 진짜 괜찮겠어? 우리 남편이 하는 말, 직급에서 돈 안 벌어도 괜찮아, 못 벌어도 괜찮아, 용기를 내, 직급 가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부창부수 아닙니까? 네. 네. 그래서 저는 직급을 선택했기 때문에 단 한 번도 직급에서 흔들린 적이 없어요. 네, 흔들린 적이 없는데 그때 멋모르고 저를 따라왔던 파트너들은 직급에 조금 무슨 일이 생기거나 회사에 무슨 이슈가 있거나 하면 떠나더라고요. 다른 다단계로 간 사람도 있고, 또 불법 유사 수신 행위, 코인 다단계 이런 데 가신 분도 있습니다. Y가 없어서 그래요. 비상적인 Y는 있을지 몰라도 정말 그들의 내면 깊숙한 곳에 Y가 있었다면, 이 Y가 없는 것은요, 아까 제가 I에 힘한 얘기를 했죠. 범죄자가 될 수 있습니다. 사기를 당할 수 있고요. 다른 사람의 피해자가 되거나 또는 가해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Y가 있으면 절대 이것이, 저는 단 한 번도 직급에 와서 흔들림 없이 너무나 하루하루가 정말 행복합니다. 우리가 두 종류의 벽돌공이 있다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한 사람은 그저 먹고 살기 위해서 현실을 한탄하면서 벽돌을 쌓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나는 대성당을 짓기 위해서 지금 엄청나게 위대한 일을 하고 있어 라고 생각하면서 벽돌을 쌓는 사람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 두 사람의 현실 만족도는 너무나 다릅니다. 비록 둘이 하는 일은 똑같고 임금은
상황은 똑같을지 몰라도 한 사람은 하루하루가 괴롭고 한 사람은 하루하루가 너무나 행복하죠. 그뿐 아니라 이렇게 Y가 분명한 사람은요, 그들의 일의 생산성, 능률, 그 디테일, 그 정성, 그 면에서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네, 정말 이 Y가 없는 사람은요, 쉽게 포기해요. 뭐 파트너가 마음에 안 들어서 포기해. 뭐 내가 열심히 일한 게 내가 원치 않는 사람한테 가서 나는 일을 할 수가 없어. 그게 도대체 이유가 됩니까? 얼마나 Y가 없으면. 네, 다른 형제 라인이 잘 되면 시기 질투예요. 왜 시기 질투예요? Y가 있으면 단 한 명의 G쿠퍼가 잘 되는 거 우리가 박수에 치고 기뻐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저는 직후, 네, 정말 전 세계에서 가장 Y가 강력한 이 직후를 만났습니다. 우리 이 직후를 통해서 정말 직후의 미션 너무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직후퍼 웨이 참 멋진 것 같아요. 우리가 진정한 Y가 있다면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 직후퍼 웨이를 함께 가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의 아름다운 지구를 위해서, 또 우리 후손을 위해서, 또 내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나의 꿈을 위해서, 이웃과 더불어 아름다운 미래를 열어가는 이 직후, 이 직후퍼 웨이 여러분 함께 가시지 않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